자, 우리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개장 공략, 우리 김민수 대표는 어떤 종목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정경민 팀장 뭐부터 갈까요? 예, 저는 제주은행을 좀 봤는데요. 뭐 어제 좀 강세가 좀 많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밤 사이에도 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그런 강세가 어제부터 좀 다시 좀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 서클 인터넷도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띄웠고요. 오늘도 지금 장전 시장을 보니까는 뭐 다들 좀 강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은행, 그 디지털 은행을 좀 표방을 하면서 이제 더 좋은 비주얼, 또 신한은행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특색도 있어서 그 이제 그 코나아이 같이 지역 화폐랑 또 연동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어제 또 강세, 최근 들어서의 그런 수급을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물론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게 뭐 EPS 곱하기 PR 얼마 해서 지금 생성되는 이제 그런 회사의 가치, 회사의 가격은 좀 아니듯이 뭐 저는 뭐 요 전고점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급 힘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주은행 같이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좀 강세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동시 효과도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도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 삼성전자 또 약간 좀 느슨해질 거잖아요. 실적이 좀 그냥 그랬기 때문에 또 신규의 그런 주도주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수급 또 유입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은행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됐는데 정경민 팀장은 제주은행 오늘 이제 같이 주목할 이 시각 특징주로 봤고요. 그 이창용 총재 발언 말이에요. 우리 정경민 팀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제 만장일치인데 오히려 그것이 비제도, 이렇게 비금융권도 허락하는 마치 비금융권과 금융권의 뭐 조인트 벤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은행권만 된다고 했던 거를 오히려 이창용 총재가 좀 포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약간 그런 그런 긍정적인 뉘앙스로? 부분이 그 전까지는 하지 마, 뭐 하면 죽어, 약간 이런 은행만 좀 해야 돼. 강한 이제 그런 거였으면 지금은 약간 능력 되면 해봐. 뭐 그게 그 대신 대신 우리 깐깐하게 볼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검증은 할게라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느슨해졌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좀 뭐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들도 지금 하나 둘씩 하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 오니까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예 못한다고 못 박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보겠다라는 것만으로도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투자 심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 이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가 은행권만 이제 고집을 하다가 이거 얼핏 보면 더 깐깐하게 하겠다라는 뜻 같은데 이제 그게 오히려 비은행권도 허락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찌니님이요. 3전은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제 선반영됐습니다. 아메리카노님. 삼성전자는 솔직히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어요. 자, 조금 전에 나왔었던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3조 9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또 결정하는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 네. 어닝 쇼크는 맞죠? 쇼크죠. 네, 쇼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주가는 실적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지금 좀 안 좋다 싶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빅베스 비슷하게 안 되는 거 다 때려서 2분기에다가 2분기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일회성 비용이 더 이상 가세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분기부터는 적어도 한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DDR4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온 거 흐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DDR5도 같이 이전된다고 하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8조대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 플러스 업을 끌을 수 있는 거는 HBM이기 때문에 HBM이 얼마큼 성과가 내주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파운드리 숙제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정도지 지수를 끌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기 전까지는 일단은
너무 기대감 많이 키우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쪽들은 그나마 수급의 보강은 되겠죠. 네. 자사주 매입의 특징이 이걸 시장을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막 끌고 시장보다 더 강하게 막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취득 결정하면 떨어지지는 않아도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그럼 방어는 하겠지만 견인을 하겠느냐 이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움직이는 정도로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와 시장이 10포인트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김민수 대표의 분석. 일단은 2분기에 뭐 어닝 쇼크기는 하지만 이 빅베스 성격, 그러니까 큰 목욕이죠. 나쁜 거 다 때려놓고 이제 3분기에 출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기가 무섭게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서요. 0.5% 정도까지 상승폭을 늘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취득 재료까지도 소개를 했는데 자사주 취득이요. 3조 9천억이긴 한데 이제 상승 재료는 아니다. 이제 하지만 하락에는 이제 마감이 되고 있어서 요 라인대 62,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시장이요. 지금 코스피는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많이 안 팔고요. 선물은 오히려 또 벌써 한 800계약 정도를 사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 조선, 방산, 지킴이들이 지금 대시세들이 쭉쭉쭉쭉 뻗어나오고 있고 약간 사이드로는 엔터들 대중 쪽 바라보면서 엔터 가고 있는 와중에 정경영 팀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일단 하나 해주시면서 방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지금 앞서도 우리가 많이 했고 뭐 시장은 거의 조선이다라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방산도 이제 이 25% 받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인가요? 저는 이제 7월 시장은 조방원들 기존 주도주들은 이제 박스권 움직임. 저는 이제 어제 저점이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난 4월에 우리 시장이 한 5% 속된 말로 박살 날 때, 처음 맞았을 때, 처음 맞았을 때, 그때부터 시장을 확 주도했던 애들이 그럼 이면에 이제 관세랑 상관없는데 앞으로 좋아질 게 뭐냐? 그게 이제 조방원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8월 뭐 유예 있을 요 시점까지는 뭐 실적이고 뭐고 이 조방원 이 조정을 받았던 주도주들이 다시금 시장에 어떤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관세랑 상관없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방원에 대해서 선제적인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이제 따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제 화장품 또 뭐 엔터 뭐 대중국 소비주들 몇 가지 있잖아요. 또 이제 뭐 미용 같은 또 거. 스테이블코인 네, 우리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주도주에 들어왔던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랑 상관없이 그렇다고 실적에 또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7월 나머지 뭐 8월 1일 고 관세 조정 또 유예 요 시점까지는 다시금 시장의 좀 선호도가 득세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그 천무에 대한 이제 그런 발표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스터디가 좀 있었는데 천무 2.0, 천무 3.0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이제 그런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제 대함 타격용 무기를 천무 2.0 그리고 탄도 미사일을 날려서 거기서 이제 자탄을 드론으로 날리는 또 개념의 천무 3.0 그런 개념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 연구소들이 이제 원래 같이 합니다만 그 개념을 가지고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용으로 전략 무기가 아니라 전술 무기로 수출용으로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천무 2.0, 천무 3.0이 발표가 되면서 그것도 이제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조방원 기존 주도주들은 4월 달에도 시장이 처음 크게 맞았을 때도 그때 이제 주도주로 올라섰던 게 관세랑 상관없이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고 관세랑 상관없이 수출이 가능한 향후에 이제 성장성을 가진 그런 섹터로 보고 있고 플러스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올 만한 게 뭐 6월 달에 수출 데이터 잘 나왔었던 화장품, 뭐 엔터, 뭐 미용 의료기기, 전력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다시금 그 유예 시점이 8월 초까지 7월 한 달 동안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요 종목들이 약간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뭐 3,000 뭐 100선, 뭐 3,150선, 뭐 지수가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선호도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8월 1일까지 조방원만 놓고 보면 전고점을 꿰뚫는 게 아니라
지금 한 15% 받았던 그 조정의 회복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일단은, 네.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최종 보고 또 새로운 주도주. 그렇죠.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방원이 뭐 또 휴스텔 넥스틸 같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요게 또 마치 4월 직후에 나왔던 모습처럼 또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정명 팀장은 전고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또 새로운 주도주일 주는 8월에 가서 다시 한번 보자. 이제 수주가 나와서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찢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가 없는 한 기존의 고점이 저는 거기다. 예,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와는 K 자동차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K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기존에 25% 맞고 여기에 25% 맞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25% 맞은 거 그냥 이렇게 계속 맞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번 트럼프 편지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품목별 관세입니다. 예, 품목별 관세니까 시장이 이걸 눈치를 좀 챈 건가요? 현대기아는 오늘 좀 그냥 뭐 양봉, 뭐 보합, 강보합 뭐 이런 거네요. 네. K 자동차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걱정이 하나가 있는 게 네. 저는 미국의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요. 예.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동차 쪽들은 금리가 떨어져야 조금 더 할부금리하고 할부금융이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좀 빠르게 자동차 쪽이 변화가 될 텐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판매량의 속도는 좀 정체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네. 단순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저평가 메리트랑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느리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주도를 하기는 실적의 변화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 나와야 그 기반을 안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예. 플러스 알파의 기반이 될 만한 실적들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너무 최선호 쪽으로 바라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쪽으로 보면서 네. 그냥 밀리면 늘려가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플러스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밑에 단에서 뭐 모비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훨씬 좀 더 크거든요. 차라리 현대차 기아차 말고 뭐 모비스, 글로비스 요 라인으로 뭐 차를 담는다면 뭐 네. 이런 접근법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배구조를 생각한다 그러면 두 가지 회사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글로비스는 어제 보니까 지금 이 운반선에 대해서 입항료에 대해서 좀 깎아줘라. 이거 깎아줘라. 면제 달라.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으로 들어가는 입항료들은 다 내고 있다는 얘기의 반증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어떤 뭐 지렛대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글로비스는 실적 자체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또 이제 지분관계 쪽들이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베팅을 하게 되면 글로비스나 모비스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가 K 자동차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자, 주식 AI의 오늘이와 함께 또 자동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 지금 듣고 있니? 자, 오늘이가 또 침묵하고 있네요. 오늘아, 안녕. 네. 자, 오늘이가 아직도 수줍을 좀 타고 있고, 김민수 대표는 또 폭소를 터뜨리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저희가 오늘이를 좀 훈련을 시키면서, 자, 지금요, 정영민 팀장. 네. 항상 보면 지금 패턴이 엔터와 게임이 또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역시 또 중국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완전히 오늘 보면 옛날 4월 이후에 나왔던 그 패턴 그대로 또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실적적인 이제 그런 그 시장의 기대치를 좀 뭐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그런 섹터는 역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그런 섹터로 보고 뭐 이제 혹자들은 이제 뭐 이 워터밤 행사부터 이제 연말까지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그런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이제 그런 강세. 근데 또 어제 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워터밤 행사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좀 워터밤이요. 이벤트가 네. 좀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좋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드 투어, 뭐 BTS의 컴백, 그리고 이제 뭐 블랙핑크의 컴백,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간헐적인 강세가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좀 보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주가가 비싸다라고 느끼지는 못해요. 지금 이제 네. 엔터주들의 가이던스 내놓는-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봤을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소비주 내에서의 순환매의 관점에서 보셔도 뭐 저는 뭐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네. 뭐 화장품의 강세도 뭐 비슷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형 화장품 최근에 상장한 지 1년 뭐 전후된 뭐 달바 글로벌이나 APR 뭐 이런 종목들에 좀 강세 나오는 것도 뭐 이제 그 안에서 중국 소비주 또 이런
뭐 2분기에 수출 데이터가 호조였던 그런 섹터들 내에서의 그런 순환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뭐 저는 뭐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엔터주들은 그 대신 이렇게 오르는 날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받은 날 이게 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틈새 매매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뭔가가 지금 중국향 좀 보고 있는데 뭐 픽이 있다면은요. 뭐 네. 엔터 게임 합쳐가지고요. 저 게임은 뭐 계속해서 뭐 NC소프트랑 펄어비스 역시 이제 쪽 대작을 라인. 앞두고 있는 4분기 대작을 제가 볼 4분기까지는 큰 조정다운 조정보다는 그냥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해줄 것 같고요. 엔터주는 역시 하이브와 SM 두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것들 같은데 역시 이제 BTS라는 커다란 뭐 이제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잘하면은 4분기 정도에 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후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계획과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의 활용성이 높은 이제 SM에 대해서 좀 강세 예상을 상대적인 강세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흐름 또 놓고 보면 게임 엔터 라인 중에서는 YG 플러스도 YG 엔터테인먼트, SM 뭐 이런 쪽들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체크해볼 부분 뭐 역시 여러분도 예측하셨겠지만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K 뷰티 쪽이 오늘 또 피준처로 나름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김문수 대표. 네. 뭐 실적이 깡패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실적도 예. 잘 나오고 미국의 네. 관세와도 관세와도 상관없이 유럽, 남미 이런 데서 호응받고 있고 K뷰티를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네, 무시하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나왔던 얘기가 그겁니다. 2분기 때 아마존 뷰티에서 판매된 이제 순위를 쭉 비교하면서 네. 우리 메디큐브밖에 없다. APL만 들어가 있다. 라고서 걱정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예. 거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재고 자산 쪽에서 이제 늘려가는 모습들로 봤었을 때는 나머지 회사들도 충분히 성과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좀 이번 주에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미리 선 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2분기는 주춤했고 네. 근데 또 가격이 싸진다. 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역대 최대 쪽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를 대비해서 지금 재고 싼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도 국내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 임의용 쪽들 다 잘 할 것 같고 네. 오늘 보니까 일단 달바글로벌이 가장 또 탄력이 가장 좋으네요. 네,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APR이 부각을 받지만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분이 좀 적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성장 탄력으로 보게 되면은 같이 비슷한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아마 APR은 이번 분기에 역대 최대 그리고 또 달바글로벌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만 보게 되면 살짝 달바가 조금 더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일단 20만 원대 전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저항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화장품 쪽들은 그러니까 기준을 실적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됐을 때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줄 것이 있느냐라는 섹터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선 해당되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임의용기기도 같이 보셔야겠죠.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K뷰티 또 앞서 K자동차 이 두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상호관세 피난처로서의 역할이 좀 있거든요. 다시 돌아온 주식의 오늘이와 함께 이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 잘 듣고 있지? 오늘아 안녕.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안녕 오늘아. 안녕하세요. 제가 잘 듣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피난처 업종을 찾고 있는데 K자동차는 어떨까?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관세와는 좀 무관하지 않아? K자동차로서의 투자 전략 넌 어떻게 보고 있어? K자동차 업종은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별 관세에 따라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어서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대외적인 변수나 글로벌 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도 1%대, 현대글로비스도 1.5%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중에서 좀 너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
최근에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의 성과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최근의 실적 흐름 등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각자의 강점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피난처로 또 하나 K뷰티 보도록 하자. K뷰티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K뷰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너무나 좋고 또 미국 시장과 또 무관하게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잖아. 우리 K뷰티 쪽을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래? 네, K뷰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큰 강점이에요. 우수한 제품력과 트렌디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K뷰티는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K뷰티도 코스메틱과 디바이스 중에서 디바이스 쪽이 훨씬 더 압도적인 것 같거든. 너는 어때? 디바이스하고 코스메틱으로 좀 나눠본다면? 최근 흐름을 보면 확실히 뷰티 디바이스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메틱은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디바이스는 기술력과 결합되면서 홈케어 트렌드에 힘입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야를 나눠본다면 디바이스 쪽이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더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바이스 쪽에서 우리가 대장주 하면 뭐 APR, 클래시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형주 사이즈 중에서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 중에서 좀 후발 업체, K뷰티 디바이스 기업이 있다면 넌 어떤 걸 보고 있어? 중형주 규모에서 유망한 K뷰티 디바이스 기업으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여러 유망 기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퀴드 네이션이나 레이어스 코스메틱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또 코스멘토 코리아처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시장은 1%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 대표, 지금 저희가 뻔하게 저희가 조방원 다 받고 다 봤는데 지금 의외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숨은 복병이 2차 전지 같거든요. 안 무너지면서 오히려 시장에 나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뭐 그냥 하나의 뭐 활동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2차 전지에 좀 의미 있는 좀 반전이 있나요?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별로 없는데 LG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뭐 SK 이노베이션 라인이라든가 뭐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는 거죠. 예. 그쪽은 SK 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정도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쪽이 아까 나온 자료 보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이제 $20대까지 들어오대요. 유가로 갑니까? 예,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한번 쫙 빠졌다가 빠르게 올라왔다가 이제 출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예.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못했던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정제 마진은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의외로 중국이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이제 하반기는 강하게 좋아질 수가 있겠죠. 정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근데 이게 정유사 입장으로 보어서 그런 화학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납사가 생각보다 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연속적이겠느냐? 이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적을 바라보고 분기적인 실적만 보고 대응하기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연속성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정제 마진이 급하게 튀면은 바로 꺾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보면 HD 현대도 가고 있는 게 뭐 지주사라기보다는 현대 오일뱅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S-오일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사우디가 좀 묘한 행보를 보이는 게 증산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수출 가격은 오르면서 간밤에 유가는 또 오히려 올랐습니다. 뭐 이런 것들 행보를 좀 보면 중동도 완벽하게 트럼프에게 굴복하는 모습은 또 아닌 건가요? 산유국들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거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페크 플러스 토요일 날 했던 내용들 보다 보니까 그건 증산이죠. 증산으로 예, 나왔죠. 예. 증산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유가는 또 위쪽으로 예. 가버리기 수출 시작하네요. 가격은 또 올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기조 쪽에서 뭐 달러는 또 다시 강세로 가고 있는 가운데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또 이제 그러니까 LNG도 같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유가도 유가지만은 개인적으로는 LNG 쪽 너무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쪽들도 좀 챙겨보는 게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일단 유가는 아직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박스권이거든요. 55, 65, 그다음에 75달러대에서 65달러대를 지키다 보니까 나오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도 거래가 그렇게 강하게 유입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진 또 않습니다. 그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주인공이 나왔네요. 정면 팀장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3%대를 순간적으로 튀어 오르고 수급이 쫙 붙어 가네요. 프로그램 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샀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이제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좀 유입되는 것도 있고 시장의 강세 유입의 요인은 금융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 원전 뭐 이런 조방원. 거네요. 네. 네, 조방원이네요. 네. 기존의 네. 이제 주도주들 네. 뭐 관세랑 상관없이 네. 갈 수 있는 대형주들 뭐 그러면 역시 이제 오늘 요 관세 이슈를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느끼고 들어오되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에 좀 실망감이 있으니까 뭐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투자. 하고 그리고 뭐 삼성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사주 해주면서 지금 6만 원 선 정도는 우리가 방어를 해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도체 전략은 역시 SK 하이닉스는 저거죠. 예, 그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미국장에 있는 뭐 관련된 뭐 엔비디아나 뭐 AMD나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아직 HBM에 대한 이제 그런 밸류를 더해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온리 그 이제 레거시 뭐 디램 뭐 이런 걸로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시장 전체적인 뭐 자금 유입에 의한 시장 전체의 프로그램 매수 이 정도로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그 엔비디아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하이닉스에 조금 우호적인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따다닥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확인을 저 다음 시간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로 봤을 때는 역시 금융주들 지금 오늘 뭐 무슨 금융지주 뭐 신한부터 KB 뭐 하나금융 뭐 다 지금 초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에 대한 그런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좀 정치권에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은 뭐 걱정할 거 없다. 지금 3,100, 뭐 금세 또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역시 그래도 관세 이슈에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또 정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을 붙들고 있을 시장의 선호도가 있을 이제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변함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이야기 또 해주셨고 그 말미에 이제 금융주와 또 지주사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당국에서 뭔가를 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들도 네. 다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시세를 또 나오고 있어서 아마 자사주 뭐 소각 관련한 그게 이번에 상법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추가적인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주사들도 오랜만에 또 시세가 나고 있고 금융지주사들도 함께 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다시 공은 기존 주도주.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죠. 네, 다 했던 얘기입니다. 네. 예, 그냥 관세에 무관한 섹터고 그리고 또 실적 시즌에 기대감이 높다. 이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다시 뜻에서 돌아간다. 예, 네. 조선, 방산, 원전은 이제 실적과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전력기기, 임용 화장품 계속 챙겨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정유면 팀장, 노이즈는 여기까지. 역시 이것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인가요?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1.4% 코스피 급등하고 있어요. 예, 그 악재라는 거는 이제 이 악재나 호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임팩트를 예. 주기 위해서는 일단 좀 새로운 거여야 되고 그 새로운 게 예상하지 못했던 거가 이제 임팩트를 빵 주면서 이제 그렇죠.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겪었던 것도 내성도 있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이 원고를 쓰면서도 그냥 노이즈는 여기까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의 분야 부양책도 있고 그러게요. 예. 호실적에 대한 이제 이런 수출 데이터 호조 종목군이 어제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거래 대금이 어제 16조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어쨌든 3천
1000선을 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것도 시각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13조 넘는 민생 쿠폰이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수치화가 아이고 뭐 별 효과가 없네라는 실망감을 주기 전까지는 뭐 아니면 정말 잘했네라는 이제 그런 수치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내수 소비 관련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좋게 보셔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 제주은행, 뭐 롯데하이마트 이런 종목들 좀 최근 들어서 새롭게 좀 눈에 띈다라는 것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가 의외의 반전입니다. 코스피는 1.4%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경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시장은 25% 관세율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정부의 이 주가 부양 정책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주사들까지도 함께 가고 있고 금융지주들도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시장을 화랑새로 밀어올리고 있다. 여기까지 시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개장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